현물 분할한 지분 경매. 그러니까 지분 경매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취하 독립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한 것도 있지만은 안 됐을 때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성시 양성면에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해서 529분에 261 토지 지분만 낙찰을 받은 경우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529분인데 259인데 529를 제가 이게 잘못 적습니다. 529분에 261을 받았는데 낙찰 금액을 1억 3,200이 6,500까지 떨어진 걸 8,700으로 낙찰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어떤 거나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낙찰 받은 땅이 세 필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근데 이 세 필지가 이렇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게 네모 반듯하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땅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대주를 만들고 난 조가리 한 필지에서 세 필지인데 이게 세 명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2분의 1에서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2분의 1 얼마 했었죠? 529분에 261이다 보니까 261이면 529에 반이면 한 250 얼마쯤이 돼야 되는데 260 얼마 250 몇쯤 돼야 되는데 261이다 보니까 한 몇 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한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른 우리가 한 2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낙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단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번지수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분권자가 보면 점유인 김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장님 찾아갔습니다. 여기를 갔더니 김민유가 김인 누구 이렇게 세 명인데 우리는 이종 누구를 낙찰 받은 거고 이거는 제3자인가 보고 여기 김누구하고 김민누라는 사람은 이 동네에 같은 자기 뭐라 그러죠? 사촌 이게 전 이런 같은 동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갖고 있고 요거는 제3자가 이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양성면 구장리 여기 보면 찾아갔죠. 여기 보면 217 여기 가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김인 누구네 집 맞습니까? 했더니 이래 보더니 뭐예요? 그분 우리 형인데 왜 오셨죠? 그러길래 내가 이거 땅을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거 제 형인데요. 저하고 협상하셔도 됩니다. 그거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저 들어갔죠. 네, 제가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이종 누구한테다가 그 땅을 좀 팔으라고 하더니 안 팔더니 결국 경매로 딸렸네. 그러면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러가 보면은 이렇게 샀으니까 현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현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도면을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혼자서 이 땅을 다 갖고 자기는 이 땅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둘이서.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사람이 사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땅, 요 쪼가리 땅으로 돼 있고 이제 보면 여기는 그 불이 난지 뭔지 해갖고 다 타서 없어져 버려갖고 건물이 있긴 있는데 좀 잔해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보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가 원래가 한 필지였었는데 이렇게 한 필지였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은 것만큼은 어떤데 이렇게 잘라서 이게 쪼가리 땅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나보고 이거 두 필지를 갖고 이거 자기 둘이서 이 두 필지를 내가 갖는 걸로 해서 현물로 분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이 배치도를 놓고서 그 사람이 참 그러더만 자기가 이 동네 이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도면이나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인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이장이고 여기 경매를 여기 이름 한 분이 하신 분은 저희 형입니다. 그 형이 지금 여기에 계시진 않는데 제가 이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사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이 땅하고 이 땅을 가져도 저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여기는 마을 안길로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땅에 보면은 현황도로를 어떻게 한다? 잘려 나가고 이 땅도 잘려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좀 싸게 샀으니까 괜찮다고 싶어서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전한 요 땅으로 하나 갖고 쪼가리 땅 이 땅도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저는 합의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사람 몇 명? 김누구라는 사람, 이게 41년생. 이분은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서 합의를 하게끔 된다. 그렇게 현물로 분할하는 걸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저는 합의를 하는데 이 옆에 나머지 김민누구는 워낙에 성격이 이상해서 내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 잘르기만 하면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장 집에 나와서 그 가르쳐 준 집을 바로 갔습니다. 그때 낮인데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이 비었어요. 시골에 보면 집에 낮에 가면 집에 거진 다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간 김에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갔을까 가만히 생각했다가 틀림없이 마을회관에 갔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장리의 마을회관을 찾아갔어요. 마을회관을 가서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그 마을회관에 사람이 여러 명 있는 데서 내가 여기 혹시 김 누구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더니 깜짝 놀라서 오더니 제가 그분 부인인데 그분은 왜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그 부인이 그 마을회관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찾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걸 분할을 하려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전화를 걸겠습니다 했더니 전화번호 그 여자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을에 가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래서 누구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얘기를 내가 그 안성리 구장리 땅 그거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분할을 좀 해야 되었으니까 분할하려고 해서 좀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만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이장이 얘기했듯이 벌컥 나한테 소리를 탁 지르면서 그거를 뭐 만나서 얘기해서 분할을 하자고요? 그걸 어떻게 분할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활처럼 생긴 땅은 누구든지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 쪼가리, 그러니까 이쪽 좋은 땅 쪽으로만 가지려고 한다면 분할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분할을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시고 뚝 끊더라고요. 우리 홍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은 협상하자 그러도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해야죠. 공용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소장을 냈는데 소장에 우리 둘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 취지 529분의 200을 지구로 부과하라 해갖고 판결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활처럼 생긴 땅과 이 앞땅은 우리가 갖고 그 나머지 땅은 두 사람이 갖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현물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장하고 우리하고 협상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갖고 그대로 현물 분할하고자 합니다 하고 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날짜에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장하고 둘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사님에서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네, 피고 누구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습니까? 누구 나왔습니까? 다 확인하고 나니까 여기 원고가 현물로 이렇게 분할하자고 했는데 합의하시겠습니까? 한다 보니까 우리가 활처럼 갖는 땅을 갖는다고 하니까 상대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합의합니다 하니 답변을 했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지분권자한테 판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당신도 이렇게 하는데 합의를 하겠습니까? 했더니 네, 합의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합의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두 필지는 우리 이름으로, 한 필지는 그 사람 이름 공동 이름으로 갖게끔 된 거죠, 보면. 그러니까 따로 할 것이지 그 두 필지가 그러니까 두 필지가 있는, 세 필지가 있는 것 중에서 두 필지는 우리가 갖고 한 필지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갖게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딱 나눠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 활처럼 생긴 이 땅은 그냥 그 안성이다 보니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집이 옛날부터 집이 지어져 있던 건물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집이 지어져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이게 다 낡았는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지을 수 있고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파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 땅만 팔아도 우리의 이 투자금 이상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 걱정 없고 나머지 파는 거는 뭐를 팔아야 되나? 이게 뭐예요? 활처럼 생긴 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처럼 생긴 걸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 생각했을 때 이 땅 여기 보면 이 뒷땅은 지금 여기 뒷땅은 이 땅은 지금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는데 진입도로가 만들게끔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땅도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땅을 이 사람한테 사라 하고 우리가 좀 싸게 샀으니까 우리는 요 땅만 팔아가지고도 다 건지다 보니까 조금 싸게 해서 이거를 협상을 해갖고 이걸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사겠냐고 했더니 다 따져보더니 사겠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마을 안길 도로에서 여기까지 바로 진입도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기 농사를 짓고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바로 알겠다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한테 이거는 팔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게끔 되면은 땅이 아주 못 쓸 땅 같으지만은 이 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감정가 이하로 샀기 때문에 얼마만 주신다고 우리가 팔겠습니다 했더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며칠 있다가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팔고 빠져나왔던 현물로 분할해서 따로따로 팔고 빠져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지분경매인데 지분경매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를 해요. 지분경매에서는 우리가 지분권자한테다가 팔지 못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팔아야 되는데 경매로 팔게끔 되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너무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게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상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장을 내지만은 소장을 내도 상대편이 응하지 않아서 판결에 의해서 경매로 팔게끔 되면은 실패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분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주장한 건데 제가 순천에 가서 여기 집을 봤더니 집 자체는 시내 중심에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나가서 버스가 탈 수 있는 시내 중심가 있는 땅이고 지분으로 나왔더라고요. 7분의 2인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보면 7분의 2 지분으로 나왔죠. 나와갖고 이것이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2100에서 1500까지 떨어지고 1200까지 떨어져서 이게 97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또 질러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질르지 말라고 그때는 제가 질르지 말라 소리를 안 했는데 제가 질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가도 사람이 없어. 비었어요. 제가 한번 여기를 갔었는데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매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누구한테 경매 당한 사람이 1300만 원에 경매 당하는데 지분권자가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지분만 경매로 나왔고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자기 지분이 경매로 날아갔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이사가고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면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집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인데 우리가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소장을 냈더니 여기 누가 보면 강감 누구가 36년생, 박 누구가 65년생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강라는 36년생 이 할머니가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냐면 답변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뭐라고 지금 집세의 간격으로 매각해서 아들 7분의 2 엄마 7분의 3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뭐야 보면 답변서를 이렇게 뭐야 제출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판결을 공유자들끼리 가서 공인중개사에다가 내놔서 같이 팔아서 나눠 가져라고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지 않고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그렇게 다음은 같이 가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말든지 아니면 네가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판결문을 뭐라고 했냐면 화해 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누구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결정상 인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제1항의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매매등과 분배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죠? 화해 권고 결정이죠. 화해 결정이 아닙니다. 화해 권고 결정. 어떻게 이렇게 그냥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서를 냈는데 바로 이렇게 판결이 내버린 거예요. 무슨 뭐 성명해라 뭐 아니면 조정으로 해라 해서 나와라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사님이 결정상으로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일한 부동산 매매 자체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거를 누구하고 해야 되죠? 오누가고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우리로서는 이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가서 어떻게 이걸 같이 공인중개사를 내놓고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뭐면 화해 권고 결정은 15일 이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이 뭐예요?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법무사한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그 경매로 하자고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답변서를 내지 않다 보니까 무변론 판결로 해갖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라. 그때라도 그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 법원에 아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답변서 하나 써서 낸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서 공유물 분할로 팔으라고 봤더니 이것이 얼마에 팔렸죠? 4,500에 팔렸죠. 근데 우리는 7분의 2죠. 7분의 2를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1,300을 받죠. 4,500을 3등분 하면 얼마죠? 1,500이죠. 1,500인데 우리는 1,300을 낙찰 받았으니까 우리가 낙찰 받은 것만큼은 받았는데 소송했죠. 2년 걸렸죠. 그거는 그냥 다 손해를 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분경매에서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대박과 쪽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취하동의서를 써주고 500이든지 1,000만 원 받으면 한 20일 이내에 해결이 되고 아무리 길어봐야 30일이 안 걸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우리가 미납을 하고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거고 결국에선 등기 이전에서 잔금 내고 등기 이전한 다음에 주인한테 팔을 때는
양도소득세에다가 등기 이전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는 것이 취하동의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상대편이 응대를 안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판결문으로 가서 팔게끔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마진도 없이 우리가 나오는데 조금 아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셨는데 교수님 옛날에 제가 그 지분 경매 홍성에 있는 거 하나 투자했다가 지금 2년 반 걸려가지고요 1,500 집어넣었다가 지금 건진 것이 1,000만 원만 쪘습니다. 그것도 다 팔아서 나눠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만큼도 투자금도 못 건지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지분 경매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걸 정확하게 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이 아주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경매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아파트처럼 그 매매가 잘 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지 않고라도 언제든지 공인중개사에 같이 가서 팔자고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인천에 낙찰받았던 것이 2분의 1 낙찰받았던 것을 뭐 경매를 하지 말고 그럼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내놓고 팝시다 했더니 공인중개사 내놓고 파는 걸로 해서 팔겠다고 가격이 결정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그 가격보다 1,000만 원에 자기가 1,000만 원만 싸게 자기가 사겠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가격이 결정돼서 협상으로 팔고 나온 적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나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마진을 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